안녕하세요. 네. 1차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101쪽인) 것 같은데 맞나요? 맞죠? 네. 101쪽. 어디를 보시냐면 노트를 좀 피시죠. 노트 13쪽 좀 피십니다. 13쪽. 노트 13쪽을 보시면 지적정리 여기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을 지적정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지적정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이동 정리, 소유자 정리 두 가지가 있죠.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지적공부의 등록, 관리, 공시가 되는 제도를 지적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정보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두 가지가 될 텐데 토지의 표시가 주된 정보고 소유자가 종된 부수적 정보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고 토지 이동이 나타났을 때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되겠죠. 이를 토지 이동 정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달라지는 것을 소유자 변경이라고 부르고 소유자 변경이 있게 되면 그걸 지적 공부에 반영해야 되겠죠. 이를 소유자 정리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를 합쳐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해서 지적 정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지적 정리는 주로 소유자 정리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 토지 이동 정리도 물론 출제가 돼요. 토지 이동 정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해야 됩니다. 이 결의를 하는 이유는 그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하고 이 결의를 서류로 작성을 하게 돼요. 이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대장 따로, 임야대장 따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토지대장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임야대장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리할 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토지이동 정리가 이루어질 때는 토지이동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즉 누군가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이동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을 결정을 했고 토지이동 결정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토지이동 신청이 원인이 돼서 토지이동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를 지적공부에 반영하는 게 토지이동 정리니까 요 토지이동 신청서가 첨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경우 환지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 완료 신고가 토지이동 신청을 가름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가 토지이동 신청을 가름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 신청서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도시개발 사업 완료 신고서가 있겠죠. 이것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주로 출제가 돼요. 토지이동 정리에서는 간단하죠. 근데 소유자 정리는 좀 많이 나옵니다. 먼저 이 소유자 정리를 위해서는 지적소관청이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돼요. 즉, 그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변경에 의해서 소유자 부분을 정리한다는 결의를 하게 되고 이를 서류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를 소유자 정리 결의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또한 소유자 정리는 기준이 뭡니까? 등기부죠. 그래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소유자를 정리해야 되니까 등기 관련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다만 신규 등록이 이루어질 때는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규 등록 신청할 때는 토지의 경우에는 등기부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 단계예요. 따라서 신규 등록일 때는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소유자 부분을 정리할 수는 없고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를 직접 조사해서 결정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죠. 뭐가 있습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서,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세 번째 협의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이상이 협의한 서류, 협의서, 그리고 네 번째 기타. 이러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규 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출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증명 자료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결정해서 지적공부의 소유자로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유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기 지적공부가 존재하는데요. 지적공부가 존재하는데 토지의 표시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 부분도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유자 부분도 등록되어야 되는데 여기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빈칸으로.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는 등록되어 있지만 소유자 부분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도 아직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도 없고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다면 이 토지는 누구 소유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국유. 그렇죠. 지적공부는 있지만 소유자 부분이 빈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도 없다고 한다면 이 토지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으로 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토지는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국유재산은 총괄청이 있어요. 총괄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얘기합니다. 국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기관,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 말고 그 국유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관리청이 있을 겁니다. 이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여기에 국으로 등록해달라고 국가 소유로 해달라고 신청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총괄청 관리청이 지적공부의 소유자 부분을 국으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할 때 지적소관청은 국으로 등록해야만 됩니까? 국으로 등록해야만 되지는 않아요. 국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둔 이유는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있어서 국유재산으로 국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별도로 존재할 수도 있고 또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납세증명서 또는 이 토지를 취득할 때 작성한 계약서,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이 갑은 소유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건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강탈해 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럴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없는 경우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소유자 없는 경우만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국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불부합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불부합지,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할 겁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두 개의 공적인 장부에 등록이 됩니다. 두 개의 공적인 장부는 첫 번째 지적공부가 존재할 겁니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되겠죠. 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지적소관청이 될 겁니다. 이 지적소관청은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이에요. 또 하나의 장부가 있을 텐데 등기부도 존재할 겁니다. 이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와 갑부에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등기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사법부 소속의 등기소가 될 거예요. 이때 이 두 개의 장부는 동일한 토지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반드시 일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소속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